바이스톰입니다. 바이스톰이 한류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여러분들이 언급하시는 명작 드라마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여명의 눈동자입니다. 여명의 눈동자 리메이크하면 대박일 텐데 하는 의견들인데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처럼 격동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면 애초에 나올 수도 없는 스케일과 감성을 가진 드라마이기도 하거니와 명작 중에 명작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그만큼 깊게 알려줄 수 있는 드라마는 없을 것이라는 고견을 여러분들이 계속 언급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바이스톰이 요즘 정말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작품은 바로 KBS 대하 사극 드라마 고려 거란전쟁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방송국들 대부분의 흥미로운 작품이 늘 공개되어 왔던 넷플릭스 플랫폼이지만 하다하다 이제 대하 사극까지 등장할 정도라는 것이 정말 격세지감인데요. 넷플릭스가 좀 밉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한국 콘텐츠 확장을 시켜나가는 것은 한류 콘텐츠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죠. 이 고려 거란 전쟁이 대하 사극 매니아가 많은 국내에서는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국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순위권에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드라마를 단 한 번이라도 접한 해외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인데요. 영국의 엔터테인먼트 매체 NME는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는 고전 K-드라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반드시 봐야 할 작품이라면서 평점 별 5개를 부여하였고, 이 잘 쓰여진 한국 역사 드라마는 전쟁과 생존에 관한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로 우리를 매료시킬 것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려 거란 전쟁은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고전 방식으로 풀어내고 사극 캐릭터들의 스타일적인 부분이 매력이며 로맨틱 코미디나 여타 장르와는 달리 느린 전개가 아닌 빠른 전개의 매력도 있고 각각의 캐릭터에 대한 서사와 요점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인데요. 또한 전쟁 드라마들 특유의 특수 효과를 자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캐릭터들의 서사적인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예시라 평가하였습니다. 이 고려 거란 전쟁을 본 해외 시청자들로부터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반응 한번 보시죠. 정말 훌륭한 드라마다. 모든 에피소드들이 이전 에피소드보다 더 흥미로워지고 이야기가 흐르는 방식이 정말 흥미롭다. 오랜만에 경험한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다. 놀라운 액션과 훌륭한 캐릭터, 역사적 정확성 등이 놀랍다. 이 드라마는 역사적 서사시를 창조하는 드라마들 중 마스터 클래스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봐야 해. 그리고 영국 하니까 영국의 또 다른 유령 매체 가디언의 특집 기사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기사는 점차 외국어 영화들이 주류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독일이나 일본 등의 비영어권 영화들의 자막을 봐야 하는 수고로움도 이제 비주류가 아닌 주류로 올라서고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주요 예시로 우리나라를 등장시킵니다. 이렇게 자막으로 봐야 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점점 영어권 TV에 퍼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화되는 조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미국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한류 열풍이 본격화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인데요. 타임지 역시도 한국의 콘텐츠들이 주류 무대로 등장한 것이 아시아 콘텐츠의 본격적인 경쟁에 막을 올리게 만든 주요 이벤트였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외국 콘텐츠를 즐기는 것이 익숙한 우리와는 달리 영어권 사람들은 애초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관심이나 외국의 콘텐츠를 즐겨보는 것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인 것이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최근의 변화는 눈여겨볼 만한 것이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자막보다는 더빙에 더 익숙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나라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로 손꼽히는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무빙이 자막판에 이어 본격적으로 더빙판으로 미국에서 공개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계속 이어가 보면, 최근에 넷플릭스가 사상 최초로 공개 보고서를 발표한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그냥 막연히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가진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서 넷플릭스 측이 언급하거나 대표의 인터뷰 등을 통한 홍보적 성향이 더 강했던 것에 반해 최근 공개된 보고서에서는 바로 우리나라 콘텐츠가 넷플릭스의 핵심이라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야후 파이낸스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엔터테인먼트 매체들은 넷플릭스가 최근 공개한 반기 시청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특정 시청자에 대한 수치 공개를 보류해왔던 넷플릭스의 과거 관행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을 화두로 삼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3년 상반기 동안 약 18,000개의 콘텐츠와 1,000억 시간의 시청 시간에 대해 심층 분석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핵심은 한국이 미국에 이어 넷플릭스의 가장 성공적인 지역이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인데요. 이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를 더욱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식 보고서에서 한국 콘텐츠의 위력을 입증하게 되는 것은 넷플릭스에게는 물론이고 여타 경쟁 플랫폼에게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욕심을 더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두고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데드라인은 또 다른 분석을 제공하는데요. 다들 한국 콘텐츠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지만 한국은 오징어 게임을 이미 넘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이제 한국 콘텐츠의 확산 현상은 오징어 게임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이는 넷플릭스의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 콘텐츠들이 오징어 게임을 넘어섰다는 증거로 전 세계 통틀어 넷플릭스 전체에서 3위의 시청 시간을 기록한 복수 명작 더글로리, 넷플릭스가 본격적으로 리얼리티 예능에 돌입하게 만든 피지컬백, 그리고 우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시청률 데이터 보고서에 정상에 오르고 있고 데드라인이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전체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 상위 100개 콘텐츠 중 총 37억 1천만 시간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이점으로 한국 드라마들이 이렇게 높은 시청 시간을 기록하는 데에는 다른 국가 콘텐츠들에 비해 분량이 더 긴 편이라는 점이 있고 그 중에서도 오징어 게임은 얼마나 위대한지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도 8,720만 시간을 기록하면서 넷플릭스 120위에 올라 있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지금 이런 오징어 게임을 넘어서 버린 한국 콘텐츠의 인기는 이제 더 이상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며 그렇기에 한국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넷플릭스의 입장도 납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상장 기업인 넷플릭스이기에 주주들이 납득할 만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 확대는 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개 보고서를 보았을 때 넷플릭스의 이런 한국 투자는 납득이 된다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운이 좋아 오징어 게임이라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대박을 친 것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 그 서막을 제대로 열었을 뿐 앞으로의 한국 콘텐츠의 전 세계 지배력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인도 매체 인디아 투데이는 한류가 일회성이네 지속성이 없을 것이네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말도 안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더글로리, 킹더랜드 그리고 BTS가 한류가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킹더랜드 그리고 더글로리는 2023년 구글 최다 검색어에서 전체 5위와 6위를 차지했고 BTS는 여전히 가장 많이 검색된 보이밴드로 남아있으며 이는 K-드라마와 K-팝의 인기, 한류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님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이제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인데요. 아울러 더글로리를 잊지 못하는 전세계 시청자들은 더글로리 시즌2는 언제 나오냐며 아우성을 치고 있고 매체들 역시도 그 가능성을 따져보는 기사들을 여전히 내놓고 있을 정도이니 한류가 끝난다는 말은 아무리 회의론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바라보기는 힘든 것이 맞습니다. 현 시점 전세계 비영업권 탑10 순위에 3, 4, 5, 7, 8위 총 5개가 한국 콘텐츠인 것만 봐도 한류가 사라지기는커녕 되려 아직 시작도 안 한 거 아니냐는 전망이 더 높은데요. 그래서 지금 전세계 시청자들은 2024년에 등장할 메가 블록버스터 한국 콘텐츠들의 온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먼저 2년이 지났음에도 전세계 시청자들이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전세계 플랫폼 역사상 최고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시즌2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장 시즌2가 기다려지는 드라마로 불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시즌2가 등장할 예정이고 최근 시즌2 공개로 현재 4위를 달리고 있는 스위트홈은 시즌1조차 7위로 역주행시키는 저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시즌3까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비평가들과 시청자들 모두에게 엄청난 호평을 받은 좀비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시즌2도 나올 예정이고, 오징어 게임 이후 연타석 홈런을 쳐 넷플릭스의 입을 찢어지게 만든 바 있는 드라마 지옥의 시즌2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명작 드라마로 불리는 작품 중 하나인 TVN 드라마 시그널의 시즌2 역시도 김은희 작가가 직접 언급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죠. 김은희 작가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넷플릭스 시청자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작품이 킹덤의 새로운 시즌인데,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시즌 제작 소식이 정말 기다려지는 작품인데요.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지만 넷플릭스가 이렇게 독보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한국 콘텐츠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플랫폼들은 넷플릭스에 비해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최근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역시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독과점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 비단 국내 플랫폼들만 합쳐서 넷플릭스에 대항하자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플 TV 플러스 역시도 파라마운트 플러스와 합병 논의가 나올 정도로 그 경쟁이 정말 치열한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 대항할 우리나라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어떤 플랫폼도 피할 수 없는 우리나라 콘텐츠 확보 전쟁이 이미 벌어진 것은 틀림없는데요. 우리나라 콘텐츠들의 경쟁력과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소프트 파워의 상승으로 이어지기에 이러한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는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며, 잘 나간다고 안주해서도 안 될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